소액주주와 대주주의 세금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대주주가 아무래도 많이 불리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다만 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방법도 있습니다. 네, 찾아가는 절세 상담 텍스 365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나운서 신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 리테일 지원팀의 황혜린 세무사입니다. 신규 코너 텍스 365는 금융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을 같이 계산해보고 또 절세 팁까지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근데 세무사님, 투자할 때 봐야 되는 자료나 지표도 많은데 세금까지 봐야 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보통 세금을 투자 성적표의 핵심 변수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매일 마음 졸이며 투자한 결과가 세금으로 인해 생각보다 수익이 적어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재테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이익이 난 것 같은데 이것저것 부과되는 세금을 빼고 나면 뭐지? 당황할 때가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세금을 잘 알아두기만 해도 돈을 버는 거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오늘 금융상품 중에서도 국내 주식에 대한 세금 계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쉬운 계산을 위해서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투자 원금은 10억 원이고요. 연간 수익률은 5%로 100% 매매 차익이어서 배당 소득은 없습니다. 투자 상품은 1년 이상 보유했다는 가정하에 세금 외 다른 거래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당연히 내죠. 저도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자동으로 빠지더라고요. 실례가 안 된다면 투자 규모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한 2천만 원?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수준이라고 한다면 수수료와 증권거래세 상당액인 것 같아요. 국내 상장 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소액주주는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거든요. 그런가요? 저는 차익의 금액과는 상관이 없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장내 거래 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주주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인 종목을 2024년에 양도하는 경우 직전 사업년도 말은 2023년도 말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때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과 지분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보통 얼마 정도 되어야 대주주라고 할 수 있나요? 시가총액은 촬영일 현재 세법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10억 원 이상이고 전체 발행수 대비 보유한 주식의 비율인 지분율은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입니다. 대주주가 되었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국내 주식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인 증권거래세, 수수료를 차감한 후 여기서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 준에서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그럼 매매하는 데 들었던 부대 비용을 뺀 순수 차익에서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한 다음 양도소득세율을 곱하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과표 3억 원을 기준으로 3억 원 초과 시 27.5%, 3억 원 이하는 22%입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외 종목을 1년 미만 보유했다면 좀 더 세율이 늘어나서 3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저희가 가정했던 기준을 적용해 본다면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총 1,045만 원이 되는데 이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끝이면 되게 좋은데 증권거래세가 남아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모두 납부하는데요. 만일 10억 원의 매수 후 10억 5천만 원의 매매를 했다고 하면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인 10억 5천만 원에 증권거래세율 0.2%를 곱하여 210만 원이 징수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소액주주의 증권거래세는 210만 원,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1,045만 원에 증권거래세 210만 원을 더해 총 1,25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표로 보니까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세금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대주주가 아무래도 많이 불리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지분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지분 조정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주식 보유 수량은 결제일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올해의 경우 장내 거래 시 보유 수량은 12월 26일에 확정되고 시총 계산을 위한 가격은 12월 28일 종가가 됩니다. 따라서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지분을 조정한다면 26일 보유 수량과 28일 종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도 하나 검색한 게 있는데요. 2022년 말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대주주의 자격 요건은 해당 종목의 최대 주주가 아닌 이상
이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과 합산하지 않고 본인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보유 지분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도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오늘 첫 셈법으로 국내 주식 세금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그동안 거래만 할 줄 알았지 세금은 잘 몰랐거든요. 특히 대주주가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걸 몰랐다면 매도 후 세금 문제 때문에 좀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제 배우셨으니까 마음 놓고 대주주가 되시면 됩니다. 덕분에 마음 놓고 투자해도 되겠네요. 오늘의 셈법 여러분도 기억하셔서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세무사님, 2화에서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2화에서는 고액자산가들이 주목한다는 채권의 세금 계산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절세 상담 텍스 365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2화에서 만나요. 만나요.